백악관 대변인까지 했던 인사가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이력을 보니까 뭐 멜라니아 비서실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답니다. 하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또 이렇게 응원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과거에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거제도는 되게 독특해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지지율처럼 모든 사람이 투표하고 예. 투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주마다 일렉트로 보트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기면 그 주의 일렉트로 보트를 전부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으로. 그래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주 6개의 주의 승부가 이거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여론조사상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만들어보자. 우리가 많이 봤던 검사와 범죄자 구도를 이제 또 하자는 건데 제가 약간 주제넘게 말하자면 제가 두 가지 캠페인을 한국에서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 여성 대통령 처음 만들어보자랑 검찰총장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 만들어보자 이 캠페인이 한계점에 분리시킨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는 캠페인이긴 한데 후자는 발레 하나에 무너지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선출 열망이 강해질수록 또 반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이준호 의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얘기인데 여성이고 거의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여성 대통령 검사 출신에서 다 겪어봤는데 뭐 위험하고 안 좋다. 결국은 해리스 후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좀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걸 이 의원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전당대회 참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전당대회 결말을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올 줄 나는 안다.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걸 주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끌어들어와서 저렇게 미국의 전당대회에 가서 평가를 하는 거는 글쎄 본인이 그런 걸 주변에서 자랑 삼아 얘기한 건 괜찮겠지만 이렇게 일부의 국회의원으로서 나가서 이제 외신 기자들한테 저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좀 씁쓸합니다. 네네. 외신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자들 만난 거 아닌가요? 외신도 왜냐면 우리나라 특파원들 지금 다 취재 갔거든요. 저기 지금. 손정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 일단 이제 제가 요즘 세상에 저런 거 견학하려고 미국까지 비용 들여서 가는 건지 개인 비용인지 국회의원들이 나라 세금인지 보조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출장이 여야 의원들이 다 있는 거 보니까 출장을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혈세로 간다면 이게 굳이 뭘 배우고 오려고 저런 이야기 하려고 저기 미국까지 간다. 또 그 점을 이런 시간과 비용이나 이게 낭비 아닙니까? 뭘 요즘 이게 꼭 미국 가야 배웁니까? 서정 변호사가 아마 돌아오면 국회 한번 청구를 해보세요.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돈으로 간 건지. 왜 저렇게 갔는지를 일단 이게 목적이 뭔지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교 문제는요. 항상 이게 말이 신중해야 됩니다. 외교적 수사를 하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어느 한쪽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교를 좀 알면요. 절대 삼가야 될 표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이게 보수층도 상당히 분열돼 있어요. 진보층은 또 어떨지 김상일 평론가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보수층이 원래대로 하면 이게 트럼프를 주장이 맞잖아요. 트럼프가 보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심지어 나아가면 이게 철수까지 우리가 좀 겪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 제가 만나보면 트럼프 지지 반, 그다음에 해리스 지지 반. 그 보수층이 지금 우리나라 보수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진보층도 그런 게 혼란을 느낀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한번 평론가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일단 다음 준비된 이 영상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잘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해리스 후보 지지 유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를 위해 대변인을 역할했던 분이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들어보시죠. Please welcome Oprah Winfrey.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elect Kamala Harris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let us choose joy. Let's all choose Kamala Harris. He has no empathy, no morals, and no fidelity to the truth. And that's because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party. Kamala Harris tells the truth. She respects the American people, and she has my vote. Thank you. 트럼프 집권 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금 후보를 도덕성도 없고 뭐 그렇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악관 대변인까지 했던 인사가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이력을 보니까 뭐 멜라니아 비서실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답니다. 하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또 이렇게 응원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과거에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고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 말고도 공화당 의원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있는 어떤 해리스의 여론조사 상승세라든지 예.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좀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뭐 오프라 윈프리도 연설을 했지만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던가 미셸 오바마라던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이 나와서 응원 연설을 하고 지지 연설을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횃불을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지난 과거의 유산들과 모든 지지 세력을 카말라 해리스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리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영상에 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stage is going to hold him, but if it doesn't, we've had bigger risks than this. If Kamala wins this November, World War III is virtually guaranteed to happen. Everything she touches, she destroys. 김상일 평론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리스가 짓거나 이른바 이게 공포 마케팅일까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면 어쨌든 뭔가는 결정이 나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뭔가는 정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서 그 덜레스 공항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지하철이 이게 이어지는데 2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안 됐어요. 가요. 근데 트럼프는 가가지고 이거 뭐 언제까지 해? 이러고 딱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되든 안 되든. 뭐 의견수로 이거 뭐가 예. 뭐 하겠다 그냥. 네,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은 예.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런 거에 환호하면서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예.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일기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거제도는 되게 독특해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지지율처럼 모든 사람이 투표하고 예. 투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주마다 일렉트로 보트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기면 그 주의 일렉트로 보트를 전부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으로. 그래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주 6개의 주의 승부가 이거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여론조사상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참 이준석 대표가 참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 일반화를 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이게 꼰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꼰대가 됐다는 이런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